이 정비사업의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빌라의 가치는 점점 더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빌라를 사놓으면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이죠. 이 발표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수도권의 12개 지역, 총 37개 지역이 3중 규제로 묶이는 바람에 굉장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서울 외곽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규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풍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락 없이 과거에 나왔던 6.27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9.7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 이후에 나왔던 풍선 효과처럼 이번에 10.15 대책 이후에도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풍선 효과가 어느 군데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31번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시장에선 그렇게 이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3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6.27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7 공급 대책, 그 다음에 10.15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대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때도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갔냐면 오피스텔 시장과 빌라 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번졌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억까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매매가가 4, 5억 정도, 비싸면 7, 8억 정도 하는데 2, 3억 정도 대출을 받기 때문에 빌라로 부동산의 투자 시장이 옮겨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다가 6.27 대책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이 나왔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정비사업의 재료가 된 빌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9.7 대책은 공급 대책이죠. 시장이 굉장히 규제 대책보다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9.7 대책의 약발은 한 달도 안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 대책이 왜 이렇게 시장에 신뢰를 못 줬냐 하면은 말은 공급 대책이지만 뒤에서 실질적으로는 규제 대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하지만 니네 잘못하면 내가 감시하고 세무조사 다 할 거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공주도의 공공주택, 공공임대가 아닌 필요한 지역에 일군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에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 사고 싶다라는 욕망. 하지만 그 욕망을 9.7 대책에선 전혀 배제하고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부작용이 나왔죠. 오히려 6.27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9.7 대책 이후에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공급 대책이 아닌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 12개의 지역이 3중 규제죠.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다음에 조정대상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원래는 강남 3구와 용산 구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확대를 하는 바람에 분양권 전매라든가 조합원 지위 승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LTV가 70에서 40%로 축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그런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 동탄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정부와 여당에서는 당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굉장히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또 여기에다가 또 말을 계속 보태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 정책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계속 말을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이 더욱더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21년과 문재인 정권 때의 마지막이죠. 2021년과 똑같다. 서울 전 지역 규제로 묶었지만 역풍선 효과 재현을 전망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1차관이 나와서 주택 공급이 추가로 내기는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파트 물량, 전세가 지금 소멸되기 때문에 비아파트 물량을
14만 호 확보 중에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집값이 올라갔는데 돈 모아서 내려가면 집 사라. 지금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말말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강남 3구나 용산구 한강벨트 라인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데는 정고점 돌파도 못했고 2021년도에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또 갭 투자를 하고 나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말들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더욱더 혼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초강력 대책에 무주택자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역으로 LTV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놨고요. 특히 대출을 6.27 대책에서는 전체 다 6억이었는데 10.15 대책에서는 규제지역으로 포함하면서 15억 이하까지는 기존대로 6억이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에는 4억으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입주자들이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 이런 실입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집값 하락한 8개구죠. 노도강 금강구인데 이 지역에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규제지역에. 그러니까 국토부 1차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의 일부는 실망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정책을 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할 때 서울시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서울시와 정부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민간주도를 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세대의 주택 공급을 못하면 이 미래 세대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의 토어제 확대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요, 부작용을 건의했대요. 일방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그래서 정책 시너지를 내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25개국, 경기도의 12개 지역, 지금 3중 규제가 묶여 있지만 규제가 왜 이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됐고 왜 우리는 포함이 됐는지 모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광교는 묶였지만 동탄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남은 포함이 됐지만 구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은 불을 보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규제는 공급 정책으로 끝날 확률이 거의 없다. 규제는 끝까지 규제로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시장은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 빌라에 대한 풍선 효과, 그러니까 반대급부죠.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6.2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빌라 시장이 훨씬 더 좋아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이 좋아졌고, 또 6월 7일부터 뭐가 시행이 됐어요? 주택임대사업자 6년 그러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가능한 지역의 신축 빌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6억 미만짜리, 뭐 5억대 초반, 4억대 후반짜리도 6억으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빌라는 서울의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비 사업에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빌라의 가치는 점점 더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토화제 빈틈탄 풍선 효과, 풍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은 이미 뭐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빌라 시장도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빌라 사가지고 뭐 사면 떨어지는 게 빌라 시장이었는데 그렇다고 빌라를 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뭐 믿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정비 사업이 된다라고 해도 야 거짓말 하지 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부적으로 규제 철폐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6번, 그 다음에 큰 굵직굵직한 정비 사업에 대한 완화, 그런 부분의 대책은 5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은 더욱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께서 정말 발에 땀나도록 이렇게 정비사업지 뭐 자양사동, 신당동 뭐 이런 데에 막 돌아다니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겠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강남 지금 들어가려면 30억, 40억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봤을 때는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쪽 가능한 지역에 내가 빌라를 사놓으면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소액 투자, 빌라 소액 투자가 굉장히 더 10.15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지방 매수자들도 굉장히 상담 문의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빌라 거래량은요 3년 2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10월달 거래량이 3,644건, 뭐 전년 대비 44%나 늘었다. 지금 8월, 9월은 조금 주춤했지만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량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풍선 효과. 근데 이 중에서요,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정책,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후광 효과를 보는, 풍선 효과를 보는 게 빌라예요. 왜냐하면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10.15 대책의 풍선 효과를 보는 거고, 6.27 대책 이후부터 계속해서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가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풍선 효과가 확실해졌다라고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빌라랑 오피스텔인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월세가, 전세가 없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오피스텔이고요. 빌라는 왜 빌라냐, 한번 보시면은요, 가격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가격이 매력이 있는데, 가격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도 3억에서 5억이면 진입이 가능해요. 지금 서울에 3억에서 5억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물론 서울 외곽 쪽으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실입주도 가능한 뭐 강남 상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라인만 뭐 2, 30억짜리가 맨날 매스컴에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서울 외곽 지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입주에 대한 매물은 매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원하는 지역, 누구나 가고 싶은 지역엔 못 가요. 한강벨트 라인과 강남 상구와 이런 지역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빌라 3억 5억 가지고 빌라를 사서 재개발 입주권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뭐 고급 빌라 아니면 15억 넘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사업지의 빌라는 매매가가 6억 이하 정도로 이게 평준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6억까지가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출 가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커버할 만한 그 정도의 투자금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대출 가능이 활성화돼 있다. 지금까지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나 유익하고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다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